HLB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FDA에서 승인을 하지 않고 두 가지 보안 내용을 요청한 이후 2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죠. 오늘은 두 가지 그 보안 내용과 주가가 언제 반등할지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HLB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청 FDA 승인 불발 소식에 HLB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2일 연속 하한가로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미처 팔 새도 없었을 겁니다. 2일 만에 이제 주가가 반토막 났죠. HLB 차트를 보면 2023년 말 2만원대 주가가 2024년 3월 말 12만 9천원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한 3, 4개월 사이에 6배가 올랐습니다. 정말 급등했죠. 여기 보시면은 2023년 12월 2만원대 주가에서 2024년 뭐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말께 12만 9천원 최고가를 찍고 그 이후에 좀 빠지긴 했는데, 아마 요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뭐 급락했다고 하지만은 상승분을 반납한 거지 손실 구간은 아닐 겁니다. 근데 고점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 아마 승인 기대감에 매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많이 물려 있으실 것 같아요.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FDA 보안 요구에 2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합니다. 5월 16일 95,800원으로 마감했고, 17일 금요일 하한가, 주말이 지난 20일 월요일도 하한가. 뭐 요때는 거래량이 거의 나오지 않아서 팔고 싶어도 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6일 12조 5,335억 원에서 20일 6조 1,497억 원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6조 원 이상의 투자금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다 어디 갔나요? 여기 보시면 16일 요때 이제 95,8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 17일 장 개시하자마자 하한가, 20일 장 개시하자마자 하한가. 뭐 개미들이 탈출할 시간이 없었죠. 그리고 다행히 이제 화요일은 뭐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단 이거래일 만에 95,800원에서 45,150원까지 반토막 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바이오 종목에 쉽게 올라타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한 FDA 임상실험 3상을 통과할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제가 벌써 바이오 기업 중 3상 통과가 될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올랐던 기업 중에 3상이 통과된 기업을 아직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바이오주에 투자하려면 확률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발표 기대감이 고조되었을 때 파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정말로 통과가 돼갖고 뭐 엄청 급등하는 그 시기를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뭐 10개 중에 9개가 만약에 3상에 실패한다, 뭔가 보류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90%의 확률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 현실상은 3상 발표 전 가장 이제 그 어떤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을 때, 그때쯤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승인이 됐다 그러면은 상승과 이제 하락이 또 반복되는데, 그때 시점에 어느 정도 장기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추가로 이제 매수하시는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전자공시에 올라온 HLB 공시 내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HLB 미국 내 종속회사 엘레바에서 진행한 간암 1차 치료제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맙 병용,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약물을 병용했을 때 간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승인 신청을 한 거죠. FDA 심사를 진행했고 2024년 5월 17일 오전에 보안 요구 서한을 수령했다는 내용의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내용이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그 보안 요구 사항이거든요. 그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따로 이제 정리했는데, FDA는 두 가지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첫째, 캄렐리주맘의 일부 미비한 점으로 인해
병용요법으로 사용되는 리보세라닙의 승인을 보유합니다. 아, 애매하죠. 명확한 요구, 보안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여행 제한으로 인해 BIMO 인스펙션 임상 사이트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여행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풀리고 뭐 정상적인 실사를 완료하는데 이상이 없다면 뭐 어렵지 않게 통과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첫 번째 사유입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라는 다소 모호한 문구가 들어있어 승인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명확한 뭔가 이제 잘못된 점에 대한 거는 사실 보완이 어렵지 않죠. 아니면 아예 포기하거나 뭐 이럴 텐데, 지금은 미비한 점이라는 요게 정말 좀 해석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HLB 입장은 두 가지 보안 사항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여 FDA에 재승인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HLB 입장이고, 그게 이제 그렇게 쉽게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겠죠. 재승인 신청 후 최장 6개월 이내에 FDA는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승인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최장 6개월 내에는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제 주식을 매수해서 언제 시점에 이제 매도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기간을 잡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HLB가 단기간 내에 보완해 재승인을 신청할 경우는 다행이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는 아마 그 아까 전에 미비한 점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이제 약효나 이런 것들에서 좀 애매한 승인이 어려운 기준이다, 이런 것들로 이제 해석할 수 있어서 승인 자체가 좀 불투명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보완 후 재승인 신청하면 결과 발표 전까지 다시 아마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HLB에 물려있는 분들은 조금은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주식을 보유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 일단은 뭐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폭의 상승할 때 매도해 놓고 다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요. HLB는 2023년 5월 리보세라닉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의 병용요법에 대해 FDA 간암 1차 치료 신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HLB 요번에 그 보류에 대한 의견이 나온 것도 중국 제약사가 이제 개발한 항암제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는 이것도 이유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근거는 없고, 뭐 미국의 입장이 이제 중요한 거겠죠. HLB가 개발한 간암 신약이 FDA 허가를 받게 되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항암 치료제가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는 뭐 불과 한 4, 5개월 사이에 6배가 올랐습니다. 2024년 5월 17일 FDA가 HLB에 보안 요구 서한을 보내면서 신약 승인이 사실상 연기됐습니다. 뭐 기자들 표현으로는 불발됐다고 지금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소 모호한 캄렐리주맙의 일부 미비한 점을 HLB가 어떻게 해법을 찾아 재승인을 요청할지 이거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HLB 실적만 보면은 지금 현재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지만은 현재 시가총액 6조 원도 다소 과분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2022년 매출 1797억 원, 당기순 손실 986억 원, 2023년 매출 428억, 당기순 손실 2060억 원, 2024년 1분기에는 매출 111억 원, 당기순이익 283억 원. 아마 요 시기에는 뭔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얻게 된 뭔가 이제 그런 이익이 이제 반영되지 않았나. 정상적인 실적으로는 111억 원에 283억 원이라는 이익을 달성하기는 뭐 불가능하죠. 며칠 전까지 시가총액 12조 원을 넘던 기업의 2023년 매출이 428억, 당기순 손실 2060억입니다. 2천억의 손실을 낸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12조 원.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 말고는 현재 떨어진 주가도 바닥이라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제 얘기가 이해되시죠? 하지만 바이오 종목은 신약 승인이 되면 폭발적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어 일반 종목의 평가 기준과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승인이 됐다 그러면은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재평가되는 그런 이제 국면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삼상에서 반복적으로 좌절하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은 신약 하나로 기업의 흥망이 결정될 정도로 막대한 투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HLB도 아마 이거 신약 승인 신청하기까지 1상, 2상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투자금과 시간을 쏟아부었을 거예요. 아마 3상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거고. 그런데 매번 이런 이제 신약 승인에 대한 고지를 눈앞에 두고 미끄러지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건실한 바이오 기업들도 주식시장에서는 장기 투자 대상이 아닌 단타 종목으로 투기판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 제약산업 저는 앞으로 100년 주도주를 꼽으라면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도 좋고 하지만은 전기차도 항상 이제 대체 에너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다른 산업의 등장 이런 이제 항상 대항만은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건강과 수명 여기에는 크게 이제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전 세계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00억에서 120억까지 이제 늘어난다는 예측이 있더라고요. 인구 대국들의 이제 소득도 늘고 많은 인구들의 고령화까지 진행됩니다. 고령화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아주 심각한 상황이 사회적 문제지만 이거는 인구 대국들, 중국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도 결국에는 지금 한창 태어난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같은 세대들이 고령화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즉 약을 복용할 전체 인구도 늘고 고령 인구도 늘고 그들의 소득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지출 여력이 많아져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산업입니다. 이번 HLB 간암치료제가 승인되어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 제약사가 탄생하길 좀 기대해 봅니다. 아마 신약 제대로 된 거 하나면은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제약회사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일단 오늘 HLB 주가 급락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주가의 이제 반등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장담하기 어렵지만은 어쨌든 그 보완 요청을 빨리 받아들여서 이걸 재승인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시기에는 반등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내 승인 심사가 이제 완료돼야 되니까 그 6개월 내에는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착안해서 HLB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시고 HLB 기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공시에서 HLB 지금 1분기 보고서까지 지금 공시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